자, 그 다음에는 뭘 얘기할 거냐면 먼저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쟤는 뭐냐면 A 합집합, B 이놈 전체의 여집합이 있을 때 이 여집합이 마치 전개되는 것처럼 돼.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가운데에 얘가 뒤집힙니다. 교집합으로 뒤집혀. 마찬가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다. 그러면 얘는 이 C가 전개되듯이 됩니다.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그런데 가운데 있는 이 집합 기호가 뒤집힙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얘를 여집합으로 묶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왜 이렇게 되냐면 A가 있고 B가 있었어. 자, A 합집합 B의 여집합 부분이라는 것은 A 합집합 B가 아니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잖아. 그쵸? 자, 얘는 있잖아. A가 있고 B가 있고 A의 여집합 부분하고 A의 여집합 부분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이렇게 그리고 B의 여집합 부분은 파란색으로 표현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B의 여집합 부분. 걔네들의 교집합이잖아. 겹치는 부분은 누구야? 얘랑 똑같이 나오죠. 겹치는 부분이. 그렇죠? 반드시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집합을 마치 전개하듯이. 그랬을 때 가운데 놈은 뒤집힌다. 자, 그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놈하고 같은 표현이 꽤 많습니다. 자, 지금 현재 어떤 상태냐면 A가 B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야.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둘의 교집합을 하시면 둘 중에 작은 게 나옵니다. 그래서 A가 나오죠. 겹치는 부분이. 그 다음 둘의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오니? 둘의 합집합을 하면 둘 중에 큰 게 나온다고. 자, 그 다음 A에서 B 부분을 드러냈어. A에서 이 B 부분을 다 드러내면 A에는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공집합이야. 그리고 A 차집합 B하고 똑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A이면서 B가 아닌 거. 자, 얘도 공집합이 돼야 돼. 자, 그리고 이런 것도 표현해 볼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현재 공집합인데 이러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란 뜻인데 이놈의 여집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방금 드모르간의 법칙 배웠죠? 여집합을 전개해 주는 거야. A의 여집합. 그리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집합의 여집합은 다시 자기 자신이라고 했죠? 가운데 놈은 뒤집혀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야. 자, 이렇게 나와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얘기입니다. 잘 안 보이죠? 얘는. 근데 우리가 이걸 보고도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그 다음 A가 현재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면 여기다가 똑같이 여집합을 하시면 얘가 반대로 방향을 바꿉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전체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A의 바깥 부분이 누구니? 이 놈입니다. 그렇죠? A의 바깥 부분. 자, B의 바깥 부분은 누구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B의 바깥 부분이 A의 바깥 부분에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됐습니까? 요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요게 된다는 얘기는 뭐도 되는 거니?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을 교집합하면 누가 나온다는 얘기야? 둘 중에 작은 거. B의 여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또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을 하면 둘 중에 큰 거. A의 여집합이 나온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 남는 게 없죠. 또는 요놈 교집합, 얘가 아닌 거, A죠. 얘도 공집합.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봤죠. 요놈하고 사실 똑같죠. 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연습이 좀 되셔야 됩니다.
제일 안 보이는 게 누구? 얘가 제일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왔어. 그러면 다시 여집합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드모르간 하시면 A 되고 B의 여집합 되고 교집합으로 바뀌죠. 그리고 전체 집합의 여집합 공집합이죠. A에서 B를 뺐는데 남는 게 없네. 공집합이네. 그러니까 B가 A를 덮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를 딱 보는 순간 아 A가 B의 부분집합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다. 얘는 A하고 B가 서로소란 얘기죠. 이 서로소를 나타내는 표현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자, A가 B의 여집합 안에 들어와 있죠. 자, 이렇게 서로소면 겹치는 게 없으면 이 B의 여집합 안에 A가 있단 말이야. 또 반대로 B도 A의 여집합 안에 들어와 있죠. 맞습니까? 그 다음 A에서 B를 드러내. 그런데 B하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B를 걷어내도 빼지는 게 없습니다. 그냥 A가 그대로 남아. B 차집합 A를 해도 겹치는 부분을 드러낼 건데 겹치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대로 B가 남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얘는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A의 여집합, 차집합, B의 여집합. 얘가 B죠. 자, 이 상태로 보면 좀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얘는 A의 여집합, 차집합이니까 교집합으로 바꾸고 얘가 아닌 거. B 이렇게 바뀐단 말이야. 자, B 교집합 A의 여집합이라는 게 무슨 뜻이니? B 차집합 A란 뜻이죠. 얘가 B가 나온대. B에서 A를 드러냈는데 그냥 그대로 나온대. 겹치는 부분이 없다란 얘기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 자, 왜 그러냐면 얘도 드모르간의 법칙입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일 때, 서로소일 때 내가 여집합을 해보시면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가운데 뒤집히죠? 얘가 전체 집합이 되는 거지. 얘도 서로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냥 여집합을 한번 해봐, 이렇게. 그러면 A, B가 되고 교집합이 되고 얘 공집합이 되잖아. 아, 서로소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서로소인지 아닌지가 잘 보이질 않죠. 그러니까 여집합을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런 식으로 A의 여집합, 차집합이니까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아닌 거 B 이렇게 바꿔본단 말이야. 그럼 얘는 B 차집합 A란 얘기고 얘가 B네. 아, 얘는 서로소네. A를 걷어냈는데 그대로 나오네. 서로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네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서로소라는 걸 알아야 돼. 보기 5번을 한번 볼게. A가 B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A가 B 안에 있는 겁니다. 더 작은 거야. 1번 볼게. 둘이 합집합을 하면 누가 나와? 둘 중에 큰 거. B가 나와야 되죠. 교집합을 하면 둘 중에 작은 거. A가 나와야 돼. 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뺐습니다. 남는 게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집합을 하면 얘가 뒤집힌다라고 했어.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죠? 자, 그 다음 얘는 잘 안 보인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여기다가 똑같이 여집합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A의 여집합, 교집합, B 얘가 공집합이죠. 얘는 무슨 뜻이야? B면서 A가 아닌 거. 즉 B 차집합 A를 말하는 겁니다. B에서 A를 드러냈더니 남는 게 없어. A가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5번이죠. 6번입니다. 지금 A, B가 서로소래. 서로소를 나타내는 표현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맞는 얘기죠. 서로소죠. 다시 전체가 있고 A가 있고 B가 있으면 얘네들이 지금 만약에 서로소라면 이 A라는 것은 B의 바깥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야. 1번 맞죠? 그 다음에 B가 A의 부분집합이니? 아니죠. 자, 그 다음 A에서 B를 빼면 남는 게 없대. 얘는 무슨 뜻이야?
B가 더 크다란 얘기죠.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4번. B에서 A를 뺐는데 남는 게 없어. 이 A가 B를 덮고 있는 거야. A가 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이야.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그냥 전체 집합이다. 얘는 교집합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 교집합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전체가 있으면 이렇게 반으로 딱 갈라가지고 한쪽이 A고 한쪽이 B일 수 있어. 그렇죠? 그럼 교집합이 없죠. 또는 전체가 이렇게 있으면 뭐 교집합이 생기면서 이렇게 전체 집합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익힌 문제 봅시다. 자, A하고 이 X라는 것은 교집합을 했더니 1, 3이 있대. 자, 그러면 X 안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니? 이 교집합이라는 것은 A에도 있고 X에도 있는 원소들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X 안에는 반드시 1하고 3이 존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둘을 합집합을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 그럼 잘 보세요. 여기 B가 1, 4, 5거든. 그럼 1, 4, 5 빼고 나머지 2, 3, 6은 X 안에 있어야 합했을 때 나올 거 아니야. 2, 3, 6이. 그렇죠? 그러니까 2, 3, 6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에 2, 3은 썼고 6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다른 원소들은 더 들어가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되겠죠. 만약에 여기 7이라는 원소가 들어왔다? 그럼 여기도 7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다른 원소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이 원소들의 합을 구하래. 다 더하시면 12가 되겠네. 2번입니다. 자, A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고 B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교집합을 했더니 1, 2가 나온대. 교집합은 A에도 있어야 되고 B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1, 2가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1, 2가 있어야 돼. 그런데 봤더니 2가 여기 없네 지금. 그러니까 누가 2란 얘기야? A제곱 빼기 A가 2란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0이죠. 인수분해 되네.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A 집합은 그냥 누가 되는 거야? 어쨌든 얘가 2일 때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1, 2, 3이 되겠죠. 그럼 B 집합은 뭐가 돼? A에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죠. 그러면 실제 둘의 교집합이 1, 2가 나오죠. 아, 마이너스 1일 때 OK입니다. 그럼 이때의 우리는 합집합을 구하는 거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자, 얘네들의 원소의 합은 5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A가 2일 때도 한번 확인해 보자고. A가 2면 일단 A 집합은 마찬가지 1, 2, 3이 되는 거죠. 이 값이 2가 될 때 A 값을 구한 거니까. 그러면 B는 어떻게 되니? A에다 2를 집어넣으면 2 있고 4 있고 5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 교집합을 보시면 얘는 누구밖에 없니? 2밖에 없죠, 교집합이. 그러니까 너는 안 된다는 얘기야. 3번입니다. A, B가 서로소래. 서로소 표현을 구하래. 아, 옳지 않은 거? 자, 1번은 말 그대로 교집합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치? 네, 서로소 표현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A에서 B를 드러냈는데 그대로 A가 남아. 겹치는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도 서로소야. 그 다음 얘가 잘 안 보이죠. 그쵸? 얘는 A의 여집합, 교집합으로 바꾸면 얘이면서 얘가 아닌 거니까 B 이렇게 바뀌겠죠. 얘는 B차 집합 A를 의미하는데 얘가 B가 됐네. B에서 A를 뺐는데 그대로 B가 남아. 서로소란 얘기죠. 그 다음 4번 A가 B의 바깥 부분에 들어간다. 얘도 서로소 표현이었죠.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서로소라면 이 A라는 것이 B 바깥 부분에 들어간단 말이야. 자, 그 다음 5번은 합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와? 아, 둘 중에 큰 게 A란 얘기입니다. 얘는 B가 A의 부분집합이다 라는 말을 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죠. 4번입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하고 똑같지 않은 표현을 찾으래. 자,
합집합을 했는데 B가 나왔어. 합집합은 둘 중에 큰 게 나온다고. B가 더 큰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이야. 교집합을 했는데 A가 나왔어.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게 나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A가 더 작은 겁니다. A가 B의 부분집합. 그 다음 얘는 무슨 뜻이야? A이면서 B가 아닌 거. A 차집합 B를 얘기하는 거죠. 자, A에서 B 부분을 드러냈더니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B가 A를 덮고 있는 겁니다. B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볼게. 얘는 무슨 뜻이야? 여기 차집합이잖아. 그럼 내가 교집합으로 바꿔본다고. B의 여집합, 교집합, 얘가 아닌 거니까 그냥 A죠. 얘가 공집합입니다. 얘는 무슨 뜻? A이면서 B가 아닌 거니까 A 차집합 B를 의미합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남는 게 없어. B가 더 크다라는 얘기라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5번. 얘는 드모르간의 법칙을 한번 해볼게. A의 여집합, B의 여집합. 이 뒤집히죠. 얘가 B의 여집합이 됐어. 합집합을 했는데 얘가 나왔죠. 둘 중에 누가 더 큰 거야? B의 여집합이 더 큰 거죠. A의 여집합이 B 여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여집합을 띄면 얘가 뒤집힌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만 B가 A의 부분집합이란 얘기지. 그래서 5번이 될 겁니다. 5번입니다. 자, 뭐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B가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보세요. 얘하고 얘를 합집합을 했는데 X가 나왔어. 무슨 뜻이니? 둘 중에 누가 더 크다란 얘기야. X가 더 크다란 얘기죠. 합집합은 둘 중에 큰 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A 차집합 B가 이 X의 부분집합입니다. 그 다음 A하고 X를 교집합을 했더니 X가 나온대. 교집합은 둘 중에 작은 게 나오죠. 그러니까 둘 중에 X가 더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X가 A의 부분집합이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A 차집합 B는 뭐냐면 A에서 B 부분을 드러낸 거죠. 겹치는 부분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 4, 5, 6이 드러내지겠죠. 그러니까 남는 게 1, 2, 3입니다. 그 다음 A는 1, 2, 3, 4, 5, 6이죠. 자, 이 집합 X의 개수를 구하래. 이 X가 일단은 누구를 갖고 있어야 되니? 이 A 차집합 B를 품고 있어야 되니까 일단 1, 2, 3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X 안에.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A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니까 1, 2, 3은 들어오기로 결정이 된 겁니다. 이 안에 4, 5, 6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X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2의 세제곱이 되겠지. 됐죠? 6번입니다. 자, A는 1, 2, 3, 4, 5야. 그리고 A의 부분집합 X입니다. 자, 그런데 이 1, 2, 3하고 X하고 합집합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X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누굴까? 자, 합집합을 했는데 여기 4가 나오잖아. 근데 여긴 지금 4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4는 어디 있어야 돼? 반드시 X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 안에 이 1, 2, 3이라는 것은 X 안에 들어와도 되고 1이 여기 들어와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1이 있고 여기도 1이 있어도 합집합을 하면 그냥 1 하나만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1이라는 놈은 이 안에 들어와도 되고 안 들어와도 되는 거야. 2도 마찬가지. 3도 마찬가지. 5는 들어오면 되니 안 되니? 5는 안 되죠. 만약에 5가 들어왔잖아 여기에. 그럼 여기 합집합에도 5가 생겨야 돼. 그러니까 5는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이 1, 2, 3만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2번은 A라는 집합이 이렇게 있고 자, 3, 4하고 X하고 교집합을 했어. 그랬더니 공집합이 아니래. 자, 그러면 이 X는 3하고 4를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되죠. 3, 4 중 적어도 하나는 갖고 있어야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라 그랬죠? 3, 4 중 적어도 하나 갖고 있다. 그러면
그냥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 2의 5제곱에서 빼라고 했죠. 3, 4를 아예 안 갖고 있는 경우. 3, 4를 아예 안 갖고 있는 경우. 그럼 나머지 1, 2, 5는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안 갖고 있을 수도 있고 2의 세제곱을 빼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32 빼기 8 해서 24라는 거 알 수 있겠죠? 7번입니다. 자, 자연수 전체 집합이야. 그러니까 전체 집합이 자연수 집합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자연수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 C, D가 이렇게 있었어. 자, 그러면 지금 B는 루트 A, 루트 B, 루트 C, 루트 D인데 우리는 자연수 집합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얘네들 모두 뭐가 돼야 되니? 자연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루트 A가 자연수니까 이 A라는 거, 이 B라는 거, 이 C라는 거, D라는 게 전부 어떤 숫자가 돼야 돼? 루트를 베껴줘야 될 거 아니야? 제곱수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가의 조건을 한번 볼게. 얘네들을 더했는데 13이야. 그런데 이 A하고 B가 제곱수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될 수 있는 방법이 누구밖에 없니? 4하고 9밖에 없죠. A가 4고 B가 9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A 집합 안에 지금 4가 있고 9가 있는 상태야. 자, 그리고 B 집합 안에는 루트 4, 2하고 루트 9, 3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둘의 교집합을 했더니 누가 나온다고? 4, 9가 나온대. 이 4하고 9는 A에도 있고 B에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B에 4하고 9를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는 또 누가 있어야 되니? 얘가 4가 나오려면 4의 제곱 16이 있어야 되고 9가 나오려면 9의 제곱 81이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얘가 C고 얘가 D가 돼야 되겠죠. 얘네들이 A, B니까. 나는 C-D를 구하래. C가 더 크네. 그러면 반대로 이 값이 C고 이 값이 D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81 빼기 16 얘를 구하라는 얘기야. 계산하시면 65가 되겠죠.